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제 강점 시대에 조용히 해주세요. 일본 지역에 강제동원된 분들과 또 강제동원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발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우리 이제 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이 박수익 변호사님께서 발표 시간에 통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을 2배로 쓰셔야 되니까 제가 절반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오늘 동영상도 하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아마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간을 하여튼 간단하게 줄여서 핵심적인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938년도에 이제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갔고 모든 세대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조차도 모든 세대에서 한 명씩 다 국가에서 징용해 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또 39년도에는 이제 실제 국민 징용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효가 돼서 실제 온 국민이 거의 뭐 800만 명 이상의 온 국민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 내지는 징병이 돼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희생이 되었던 그런 우리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선친께서도 실제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 징용이 되어서 일본의 야마우치현으로 이제 징용을 끌려갔어요. 야마우치현이 이제 탄광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건 방영이 TV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제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말 안 들려! 집이 가! 뭐 때문에 왔어? 자, 시작. 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분 관계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모인 자리니까 하여튼 다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선친이 신각준 씨인데 저희도 그 집안에서 장자를 다 징용해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째지만 큰형을 대신해서 이제 징용이 돼서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그 신천 탄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가 보니까 약 한 500여 명이 이제 저희가 있었고 그 중에는 영국군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포로 150명도 이제 그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간 계셨는데 거기에 끌려갔었던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있었는데 500여 명도 나중에 이제 후 일담을 들어보니 거기에 있던 분들이 뭐 한 절반 이상이 다 탄광 일이 너무 고되고 영향은 없고 그래서 거의 다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그러고요. 저희 선친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서 조선으로 왔다가 조선에 금강산에 숨어 계셨는데 그리고서 다시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 본 집을 자꾸 이제 수색하고 거기서 탄압하고 하니까 다시 연락을 받고 자기가 숨어서 지내다가 말고 다시 이제 자수를 했죠. 그래서 천안 경찰서에 자수를 했더니 다시 그해 몇 달 있다가 다시 저 만주에 있는 소만 국경 저 흑룡강성으로 다시 이제 이번엔 징병이 돼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번에는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다시 소련으로 계속해서 북으로 계속 끌려가시다가 이대로 가서는 시베리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다시 또 거기서 탈출을 하셔서 삼천리 길을 걸어서 밤으로만 걸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1945년 9월이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저희 선친도 이제 이렇게 실제로 탈출을 하셔서 그나마 살으셨는데 실제 일본 지역에 끌려갔었던 수백만 명 중에 상당한 분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돌아오려고 했었죠. 돌아오는데 그때 조선에는 콜레라도 창궐했었고 또 조선으로 돌려보낼 만한 조직적인 기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배를 타고 오다가 해난 사고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한 사례는 일본 정부가
일본에 남아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홋카이도 부분에 또 그 일본 혼슈의 제일 북쪽에 있었던 오미나토라고 하는데 동원되었던 그 조선 노동자들은 거기에 탄광에도 근무했었지만 거기에 오마 철도라고 하는 철도도 부설하고 해군 기지도 건설하고 뭐 결국 일본 군의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데 동원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한 8천에서 12,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8천에서 12,000 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네들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전부 우키시마라고 하는 선박을 동원해서 거의 한꺼번에 다 배에 태웁니다. 배에 태울 때 그 근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아오모리 인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 배에 타지 않으면 이후에는 배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는 배급으로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배급을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족들 뭐 애들 할 거 없이 다 함께 그 배에다 탔죠. 그 배는 그 원래 등록되어 있는 조선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말하면 조선 사람들 또 뭐 거기 있는 애들 뭐까지 다 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6천에서 8천 명까지 그 배에 탔다고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 배 톤수도 한 4,000톤 가까운 그런 배인데 타면은 한 10,000여 명까지 탈 수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때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을 보면 뭐 지금보다 더 빡빡하게 입추에 여지없이 다 꽉꽉 채웠다고 해요. 특히 애들과 어린이 여자들은 제일 배 밑바닥에다 타고, 남자들은 그 위층에 타고, 이렇게 해서 꽉 타고 왔는데, 원래는 이게 8월 22일 날 떠나서 부산에 가기로 한 이 배가 부산으로 안 가고 오사카 쪽에 있는 마이주루라고 하는 항구로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이 배가 원래 마이주루라는 항구가 군항이기 때문에 배가 가서 아무리 큰 배도 가서 금방 정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거기에 정박을 안 하고 해안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배 한가운데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 서 있는 동안에 해군 그 배 타고 있던 그 배 선장을 비롯한 해군 장교들은 조그만 배로 다 내려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분 있다가 그 배가 이제 폭파가 됩니다. 폭파가 되고 나니까 이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도 한꺼번에 다 이제 물에 빠지고, 더군다나 그 배에 있었던 배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배가 터지고 나니까 뭐 수면 위로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자애, 어린이들, 더군다나 뭐 짐까지 있고 하여튼 다 빠져 죽고, 심지어는 밧줄을 이제 배에 떨어져 있는 밧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밧줄을 끄집어 놓고 그걸 또 살겠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니까 일본 군 병사가 와갖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생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해안가에는 그 일본 어민들이 있었는데, 어민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와서 뭐 3명씩 4명씩 구출하고 가고 했는데, 한두 번 하고 나니까 다시 일본 그 순시선 같은 배가 와서 위험하니까 어민들은 밖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자발적인 구조 활동조차도 사실은 중단된 채로, 실제로 거기에 한 저희들 보기에는 또 추산으로는 한 5천여 명 이상이 그 배에서 희생이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 현재 그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배가 타게 되면 그 탑승자 또는 승선자 명부라고 하는 것이 한 3부가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현장에 남고, 2개는 함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는 이제 내면서 정박지에 건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리면서 이제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승선자 명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다만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탑승했었다고 공개는 하지만 그 공개된 명단 자체가 사실은 엉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말하고 뭐 이러면서, 실제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하기로는 한국 사람은 524명이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내용들이 현재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직도 우리가 불과 세월호 때문에 약 한 300여 명 죽은 걸로 온 나라가 이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실제 몇 년 동안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 홋카이도 부분 또 아오모리 부분, 여기는